최신 판례 문제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단 판례만 22년 21년 이렇게 판례만 먼저 스피디하게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그 판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스터디 순환해서 직접 만들어서 드려서 풀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판례는 봤고요. 어려운 문제였었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요거죠, 요거. 조합장 지위 불존재 확인 소송 간 건데, 여기 이제 판례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합장 지위는 공법상의 지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변론주의 관련된 것이죠. 변론주의 원칙상 양가로 1번에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요 법리를 적용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을 보면 요 양가로 2번에서 3분의 2 지점에 보시면 을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병이 종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경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이랑 후문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랑 후문을 좀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병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전문에 해당하는 사항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장한 적이 없다. 주장한 적이 없으면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데, 이를 판단한 원심 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런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당사자소송으로 이제 농사에서 문제를 낸다면, 당사소송에서는 이제 행소법 2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 직탐주의설, 보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은 첫 번째 간접 주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증거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모집해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성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농사에서는 A급으로 뽑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6판례의 경우에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이의 신청 했는데 기각 처분해서 취소 간 거예요. 그럴 때 양가로 2번의 법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1차 거부가 있었고 2차 거부 처분이 있은 후 2차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새로운 신청하는 경우에 다시 거부하면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된 건지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 사안은 1차 거부는 없었고, 그 다음에 2차 여기 조정금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의 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한 취지로 볼 수 있을 경우 결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 즉 기각 결정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처음에는 을의 신청이 없는데도 감수되었다는 이유로 의회를 거쳐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 1차 통지가 있었고요. 을이 신청이 없었을 때 그냥 통지가 먼저 온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을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를 첨부해서 이의신청했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신청이다. 새로운 신청.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갑시장이 재산정 심의 의회를 거쳤다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다. 새로운 처분. 그래서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처분이다. 처분. 그래서 요 양가로 3번이 이제 좀 더 자세히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히 적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핵심만 보면 1차 통지만 존재했고 을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2차 거부를 볼 수는 없지만
의뢰 이의 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아까 소명 자료를 갖춰서 신청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2차 통지의 경우에는 1차 통지는 별도로 아까 재심의 의결했죠. 그래서 단순히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그런 기각 결정 처분이 아니라 조정금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다만 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것을 알리는 것이므로 결론 2차 통지는 새로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차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판례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판례는 제가 이제 B급으로 선정을 했는데 A급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쟁점은 이제 청구인적격에 관한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청구인적격. 그래서 이제 법리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부당노동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를 하더라도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조합 자체가 단결권 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노조 자신의 명의로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청구적격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법리를 이제 확대해서 다른 노동조합, 그게 이제 전국 택시 산별 노조예요. 여기하고 이제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남택시주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영남택시주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 그럴 때 그 특정 노조, 전국 택시 노조에 가입하려고 한 또는 연대하려고 한 노조, 영남택시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서 특정 노조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전국 택시 산별 노조가. 그래서 결론 그 특정 노조, 전국 택시 산별 노조에 가 부당 노동이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있다. 이런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는 원고 1이라는 사람은 영남택시주 노조 설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명된 자이고요. 왜 1이라는 것은 이제 영남택시 노조를 말한 것이죠. 그다음 피고는 예외적인 재결주의니까 중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네, 피고 쪽에 이제 참가한 회사는 영남택시 주식회사 사용자죠. 상고 요지는 뭐냐면 피고 중대위원장과 참가인 주식회사 영남택시 주장의 요지는 소외2가 누구냐면 참가인 영남택시인데 영남택시 대표이사의 아들이고 이제 상무이사예요. 상무이사. 영남택시의 상무이사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에 피신청이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래서 피신청이 적격이 있다라는 내용의 판례이고, 그리고 또 이제 부당노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례죠. 그 다음에 원고 노조, 전국 택시 산별 노조는 영남택시 주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아니므로 신청이 적격이 없다. 이게 이제 피고 측의 주장이었는데 신청이 적격이 있다 이렇게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2번 소외2가 피신청 적격이 있는지에 관해서 소외2가, 그래서 소외2가 이제 아까 상무이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용자에는 사업주,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상무이사도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 소외2 이후 상무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해서 피신청이 적격이 있다. 4번 따라서 이 사건 요거는 이제 원고 노동조합 전국 택시 산별 노조가 구제 신청권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법리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관계에 대한 사안의 해결이죠. 사안의 해결. 핵심은 네 번째 줄이에요. 소외 투, 즉 요 상무이사가 원고 온 아까 이제 그 영남 택시 노조 그 대표자였었잖아요. 위원장에게 원고 노조, 전국 택시 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회유한 행위, 이게 부당 노동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택시 산별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게 법리잖아요. 법리 결론, 이 원고 노조에도 구제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청구 적격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3개 정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판례 또 다루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